예, 서동구의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고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MTNW 아임 주식연구소 서동구 소장님,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넘버스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넘보는, 좀 아재 개그를 하면 그런 시간이고요. 자, 네. 이번 한 주 좀 또 까다로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숫자를 통해서 시장 흐름 전략 읽어주시죠. 첫 번째 숫자는 어떤 겁니까? 네, 25라는 숫자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5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16년 7월 이후에 4년 내 최장 유출 기간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들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해외 쪽으로의 주식 펀드는 19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가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에는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 투자를 위한 주식형 펀드 쪽으로는 지속적인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 국면에서 지난 3월 19일 1439포인트 장중 저점 이후에 우리 동학개미들의 이 엄청난 매수세와 힘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고, 현재 시장에서도요, 코스닥 시장에서만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기관들의 반성도 필요하겠죠. 그동안에 제대로 된 수익을 잘 못 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의 모럴 해저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펀드 투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유입할 수 있는, 유인시킬 수 있는 요인조차도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인덱스 쪽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에서 BBIG를 중심으로 한 뉴딜지수 펀드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약 3,100억 정도가 유입됐다라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시장의 중심으로는 들어서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출 현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돼야만 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시해 드리는 것은요, 100이라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죠. 바로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를 우리가 대형주, 흔히 얘기하는 블루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고요. 그리고 소형주는 300위 미만을 가리키는 이런 어떠한 시가총액 기준이 되겠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92년도에 우리나라의 증시가 개방이 되면서 블루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요. 그 밑에 하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옐로우칩 또는 뭐 레드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한 12에서 한 20위 정도까지를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블루칩 종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제한된 자금과 그리고 또 시가총액 비중이 좀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러한 그 블루칩을 중심으로 한 업종 대표 시총 상위 종목들과 그리고 중대형주 쪽으로의 키 맞추기 게임도 가능한 그런 구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오히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핵심 블루칩들 중심으로의 시장 흐름이 다소간의 키 맞추기 게임이 이루어진다라면 중대형주 쪽들의 움직임들, 그 가운데 속에서도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여러분들께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건설 차트를 잠깐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시점이 이제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날 음봉을 기록하는 하락 이후에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 11일 날 39,4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이틀째 지금 승고리기 과정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5일선에 대한 지지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에 걸쳐서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거래도 감소된 상태 속에서의 조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었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이 됐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흔들릴 때는요, 오늘 저점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한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대표적인 종목,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연출되고 있는 조선주 내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오늘 뭐 조선주들이 일부 종목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해운 운임지수의 지속적인 신고가 경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배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선사들 쪽을 중심으로 한 수주가 지연되고 또 노후 선박들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실기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삼성중공업이 지난 11월 달에도 그랬고 상반기에도 한번 그랬었죠.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원 이상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겠고요. 이것이 이제 매출과 또는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은 좀 시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의 적자가 지속이 됐던 그런 그 흐름인데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 턴 어라운드 해주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선침의 전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손실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과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턴 어라운드 쪽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일봉의 모습을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지난 11월 달에 액면가 5,000원이죠. 삼성중공업은. 그런데 5,19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기관들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1차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7,410원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일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나서는 곧바로 주가가 원위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약 한 보름 이상을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오히려 20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한 그런 모습 아니겠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 들어와서는요. 11월까지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했다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12월 들어와서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의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만은 매수를 하면서 모아나가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 아니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중공업의 흐름들을 봤을 때 현재 6,3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를 9,2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고 지난 3월 23일 날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이 3,070원을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6월 달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재차 대량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이번 구간에서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이 이루어지고 또 조정이 연출되는 과정에서도 이 중기 이평선에 대한 이 120주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직전에 요 고점대들이 저항으로 작용되겠습니다만은 9,200원이나 300원 라인까지는 쉽게 전진할 수 있는 그 흐름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플레이도 가능하시고 중장기적으로도 9,000원 이상까지는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삼성중공업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전략이나 또 오픈 카톡방이 여시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 얘기하세요, 주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1,000명 이상의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좀 어떤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기의 문제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3월 달 대구 사태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현상은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긴장은 하지만 그런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5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이 MTN 방송 주식사관학교를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장중에 내내 시장의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힘들지 않게 전략과 또 종목들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현재 구간에서 키 맞추기를 할 경우에 저평가 중대형주 종목들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저없이 편하게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또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그 카톡방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QR코드 그런 걸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거나 혹은 잘 찾아서 가셔야 된다. 필요하시면 뭐 전화를 하면 아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서동구의 넘버스, 아임 주식연구소 MTNW 서동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는 다시 조금 조정입니다. 코스피 약보합이죠. 코스닥도 그렇고요. 상승과 하락을 조금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들, 노력들, 고민들이 좀 있는 오늘 월요일 시장입니다. 시장 공감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투자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